1998년 10월 11일 대만 신베이시의 링커우구. 일요일 아침이었지만 잡지 배송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빨간색 별장으로 다가가는 배송원이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인 임씨 부부는 매일같이 정원으로 나와 배송원을 맞이해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유독 집이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이름을 외쳐보아도 어떠한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고 이웃집 주민과 함께 집을 들어가 봅니다. 집안 입구에서부터 풍겨오는 어떤 비린내가 코를 찌르고 현장은 마치 괴물이라도 다녀간 것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현장의 모습만으로도 당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피해 도망다닌 듯한 족적과 끌린 흔적들. 상당히 큰 집안인데도 집안 곳곳에 흔적이 남겨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피해자의 부검을 진행합니다. 집안의 곳곳을 조사하며 혹여나 놓칠 수 있는 증거들을 모두 수집해갑니다. 피해자들의 몸에는 100개가 넘는 칼에 의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의 팔에 굉장히 많은 방어흔이 남아있었죠. 아마도 긴 시간 동안 피해자는 범인과 대치했었을 것입니다. 몸의 흔적들을 모두 분석해본 결과 사건의 범행은 3명 이상이 벌인 것으로 보였으며 범행이 시작된 곳은 1층의 거실이 아닌 2층의 침실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혈액으로 인해 뚜렷하게 남아있는 발걸음의 흔적들은 피해자가 도망다니며 대치한 곳이 한 곳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집이었고 돈이 많은 집이라 첫 번째 의심은 강도의 범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손에는 90년대에도 수백만이 달했던 롤렉스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집안에서는 돈을 훔쳐간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마당에는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이 침입을 했다면 지졌겠지만 당시 이웃집 주민이 개가 짖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임청학이라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에서도 똑같이 혈흔이 발견되었죠. 옷을 입고 태연하게 외출하듯 남겨진 흔적을 통해 아들이 범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였습니다. 방송에 아들이 범인이라는 소식이 흘러나가면 도주할 것을 우려해 방송에는 강도 사건이라는 소식으로 흘려보내며 집안에서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덧붙입니다. 경찰의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임청학은 친구와 함께 빨간색 스포츠카를 몰며 등장합니다. 임청학과 함께 온 소모씨, 강모양과 나모양은 경찰의 조사에서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증명해줍니다. 10월 10일 밤 11시쯤 양밍산으로 놀러갔다고 주장하는 4명은 바지를 걷어올려 모기에 물린 흔적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알고 경찰서로 찾아왔는지 묻는 질문에 TV를 보고 왔다고 대답하며 경찰이 양밍산에서 TV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는 모두가 침묵을 유지합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던 경찰은 이들을 넓은 강당으로 데려가 서로가 눈으로는 보이지만 귀로는 말이 들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4명의 손톱 밑에서 검붉은 흔적을 발견하였고 면봉으로 채취하여 조사해보니 임씨 부부의 혈흔과 일치했습니다. 강모양과 나모양이 견디지 못하고 사실을 털어놓으며 2명의 공범이 추가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유모양과 탕모양이었습니다. 6명의 범인은 18살 소모씨와 20살 임청학의 여자친구인 나모양, 20살 간호학교의 학생이었던 유모양, 그리고 유모양의 학교 친구인 강모양과 탕모양은 미성년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씨 부부의 하나뿐인 아들 임청학이 바로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임청학의 아버지는 음식 체인점의 사장으로 현지에서 유명했습니다. 음식점은 크게 성공하고 있었고 투자도 할 정도로 집안 환경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2명의 딸이 있었으나 이혼 후 현재의 와이프와 재혼하며 임청학을 낳습니다. 늦은 나이에 재혼한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은 이뻐하기만 했고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등하교를 위해 오토바이를 사주고 90년대 초 노트북을 사줄 정도였습니다. 공부할 환경은 갖추어져 있었지만 공부는 하고 싶지 않아 고등학교는 직업학교로 진학하고 3학년 때 퇴학을 당합니다. 아버지는 곁에서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라고 권하지만
고생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던 임청학은 놀고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의 소개로 일을 하게 되는데 술집 아가씨의 출퇴근을 위한 차를 운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부모님은 아들이 돈이 부족할까봐 따로 3만 대만 달러를 용돈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풍족한 용돈이었지만 도박과 여자 그리고 약까지 손을 대며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하던 일도 경찰에 걸려 돈이 부족해지자 여자친구와 친구를 데리고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삽니다. 아들의 실체를 알게 된 부모님은 엄청난 실망감을 느끼게 되고 매일같이 아들을 욕하고 발전이 없는 쓸모없는 놈이라는 욕을 합니다. 1998년 추석을 앞두고 여자친구와 친구의 앞에서 아들을 욕하며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욕을 하자 임청학은 여자친구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10월 3일 임청학은 자신의 억울함을 5명의 친구에게 말하며 계획을 꺼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임청학의 억울함을 이해해 주었고 부모님의 유산과 보험금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간 어떤 방법으로 실행에 옮길지 계획을 세웁니다. 간호사 친구가 수면제 50개와 청산가리 2병 그리고 주사기 2개를 병원에서 가져옵니다. 1998년 10월 10일 임시부부가 집에 없을 때 집으로 온 6명의 공범은 차에 약을 타서 부모님에게 먹이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밤 10시 전후로 돌아온 부모님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카드를 치고 있는 임청학을 보며 또다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머리를 때립니다. 임청학은 큰 분노를 느끼며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하지만 약을 타자 파란색으로 변하는 차를 보며 바로 계획을 바꿉니다. 새벽 1시 30분 6명이 각각 흉기를 들고 있었지만 행동을 옮긴 것은 친아들 임청학이었습니다. 당시를 회상한 탕모양은 계단에서 내려오는 임시부부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 상태가 너무 끔찍했고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눈과 귀를 막았다고 합니다. 무려 100회가 넘는 상처를 냈음에도 혹시라도 살아날까 탕모양을 불러 주사기를 이용해 약물을 주입시키는 잔혹함까지 보입니다. 불까지 내고 도망가기로 했었던 계획은 가져온 물건에 불이 붙지 않아 실패하였고 현장의 증거는 온전히 남겨두고 도망갑니다. 6명의 괴물이 휩쓸고 간 집안에는 차가운 공기와 가득한 비린내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는 마치 부모님의 원수를 갚은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부모님의 원수를 갚은 듯한 흔적이라니 임청학과 5명의 공범은 알게 된 지 2달에서 1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생각조차 동조한 그들이 정말 우정이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연달아 사형이 내려졌지만 반성의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적반하장식으로 그를 촬영하는 언론에 욕을 내뱉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어차피 내 것이 될 것인데 무엇이 잘못이냐는 말도 꺼냅니다. 함께 있던 5명의 공범자들은 각각 5년에서 16년의 징역을 받습니다. 이들은 당시 범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임청학은 모두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한 번씩 상처를 내도록 강요합니다. 2002년 5월 6일 임청학은 사건 발생 1305일이 지난 날 사형이 집행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는 사형 집행 전에는 나의 잘못을 깨달았고 사형이 집행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는 사형 전 불교에 입문하였고 그의 법호는 법오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심장과 장기 등 모든 것을 기증하기로 하고 사형장으로 이동합니다. 한편 감옥에서 출소했던 강모양은 2013년 다시 한번 뉴스에 오를 정도로 큰 사건을 일으켜 주목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지상이었습니다.